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바로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주에서 열립니다. 와, 이 엄청난 국제 행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61%. 이게 뭐냐면요. 에이펙 21개 회원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경주에 모인다는 뜻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행사의 의장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2005년 부산 이후에 무려 20년 만의 일인데요. 이건 그냥 행사를 연다는 걸 넘어서 한국이 글로벌 외교와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에이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이 모든 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펙은요, 그냥 정상들이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협력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들을 보면 그 영향력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전 세계 무역의 딱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경제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는 자리.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넘어서 진짜 실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흔히 태평양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즈니스 리더 1,700명 이상이 바로 이곳 경주로 다 모이거든요. 우와, 이 명단 좀 보세요. 정말 무게감이 장난 아니죠? 지금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 두 사람이 AI 반도체 생태계의 양대 산맥인데 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거리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금융, 헬스케어, 각 분야 최고 리더들까지 사실상 전 세계 산업의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직접 사업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일 PwC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기업들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진짜 면밀하게 지켜보고 바로바로 생산이랑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 그만큼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합의 하나가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논의해야 할까요? 이번에 다뤄지는 의제들은요, 그냥 단순한 정책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주제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에이펙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AI랑 인구 변화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공급망 회복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터져도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의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자, 이제 공식 회의장 밖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그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외교전이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에이펙이 열리는 주는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라고 불립니다. 이 일정만 봐도 감이 오시죠?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줄줄이 열립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그야말로 빅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정말 극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얘기한 거죠. 혹시 2019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판문점에서의 악수가 이번 에이펙 기간에 경주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까요? 와,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한반도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 자체인 경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도시가 어떻게 미래를 논하는 글로벌 무대로 변신했는지 이 대비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경주 하면 바로 신라의 수도잖아요. 이번 에이펙을 기념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매력을 그대로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가장 미래적인 기술,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을 논하는 최첨단 무대가 펼쳐집니다. 고대의 유산과 미래 기술의 공존이라니 정말 독특하고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이 거대한 행사를 위해 경주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8,500명이 넘는 경호 인력이 3중으로 철통 보안을 하고요. 부족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선을 띄워서 바다 위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K 콘텐츠 페스티벌까지 정말 모든 게 최고 수준으로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거대한 행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먼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부터 볼게요. 이번 에이펙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걸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려 7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약 2만 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적인 자부심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힘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나올 경주 선언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하고 끝나는 선언문이 아니에요. AI 데이터를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어떤 규칙을 따를지, 또 친환경 기술의 표준은 뭘로 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칙들이 바로 여기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새로 그리는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들이 과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앞으로의 10년, 그 기술과 무역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까요? 전 세계가 지금 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